먼저 백두산 국경 논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국경은 조선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확립됩니다. 백두산 국경 논란이 대두된 것은 청나라 때부터입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로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로 인식하여 신성시합니다. 1712년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면서 백두산 일대에 대한 국경 논란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먼저 정계비의 토문 논란입니다. 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을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위 압록은 압록강이 분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동이 토문입니다. 토문을 송화강 상류의 토문강으로 보느냐, 두만강으로 보느냐에 따라 간도 영유권이 조선 또는 청나라로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정계비의 위치 논란입니다. 정계비에는 분수령에 세웠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위치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정계비 위치는 천지 남동쪽 약 4km 지점으로 현재 북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조선과 청의 국경협상으로 이어집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나라는 두 차례 관계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은 상실됩니다. 조선의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일본이 조선을 대신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간도협약의 핵심 내용은 두만강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으로 하고 정계비를 기점으로 서걸수로 양국의 경계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천지와 간도는 청나라에 기속되게 됩니다. 일본이 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챙기는 대신 간도 문제 등은 청나라 의견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간도협약 다음해인 1910년부터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들어갑니다. 중국 대륙도 두 차례의 국공대전과 중일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백두산 국경 논란은 잠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두산의 남쪽과 북쪽에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국경 문제가 다시 대두됩니다. 그리고 1962년 마침내 백두산 구간의 국경이 확정됩니다. 국경 확정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장제서의 국민당과 치열한 국공내전을 벌인 끝에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신생 중국은 초기에는 기존에 내려오던 국경 문제를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 유지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1955년 미얀마, 1956년 소련과 국경 충돌이 일어나면서 국경 문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1958년 국군의 국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경지역 성과 자치구에는 국경업무 소조가 설치됩니다. 북한과도 국경협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중 국경협정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백두산 천지 기소 문제와 두만강의 발원지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1962년 2월 북한 외무상 박성철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 허더칭에게 국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62년 4월과 9월 단동과 평양에서 차관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10월 12일 밤 평양에서 당시 북한 수상이던 김일성과 중국 총리 저우얼라이가 국경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선이 구체적으로 획정되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이 국경조약을 체결한 결과 논란이 많았던 백두산 구간의 국경도 확정됩니다. 구간별로 보면 압록강 발원지에서 천지까지가 8.3km, 천지 구간은 5.3km, 그리고 천지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는 31.4km입니다. 백두산 구간 전체는 45km가 되겠습니다.
국경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두산 천지를 양분한 것입니다. 천지 부분은 국경조약 제1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백두산 천지의 국경선은 백두산 천지를 에워싼 산등성 마루 서남단 2520 고지와 2664 고지 사이 안보의 대략적인 중심점에서 시작하여 천지를 가로질러 맞은편 산등성 마루 2628 고지와 2680 고지 사이 안보의 대략적인 중심점까지 동북쪽으로 곧게 선을 그어 그 서북 부분은 중국에 속하고 동남 부분은 조선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해 보면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면서 국경 논란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197년이 지난 1909년 체결된 간도 협약으로 백두산 천지와 간도 영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53년이 지난 1962년 북중 국경조약이 체결되면서 백두산 천지의 절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북중 국경조약을 체결한 배경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 체결 과정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도협약 체결로 인해 백두산 천지 구간이 영유권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북중 국경조약 체결로 천지의 절반을 되찾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간도협약에 비해 북한에 많이 양보하게 된 것인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중국의 방대한 국경선입니다. 중국은 전체 국경선이 22,800km에 달합니다. 반면에 북한과의 국경선은 1,334km에 불과합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미얀마, 베트남 등 14개국에 달합니다. 신생 중국에게 방대한 국경선을 확정하는 문제는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입니다. 1961년 7월 중국 총리 저우얼라이는 김일성과 회담 시 우리의 국경은 획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2년 4월 덩샤오핑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가 아닌 내교를 해야 한다며 특수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자체 사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극심한 자연재해와 대약진 운동원 실패 등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장제서의 타이완이 중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었고 소련과의 갈등도 격화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맺은 말입니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북중 국경조약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비밀 조약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조약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하여 간도 문제와 북중 국경조약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 획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